세상에는 만져서는 안 될 금기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기이한 야세는 맹인의 무덤에서 나온 저주받은 부적을 만진 후 평생 손바닥에 도단한 눈의 감각에 시달려야 했던 한 사내의 기록이 전해집니다. 가려움으로 시작된 그 고통의 끝은 살가죽을 찢고 솟아오른 기괴한 눈동자였습니다. 이 눈은 산자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그들이 이승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잔인하게 계산해냅니다. 선비 윤학은 며칠 전부터 오른손 손바닥이 미칠 듯이 가려웠습니다. 아무리 긁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쥐어짜도 그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이질적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죠. 굳은 살처럼 딱딱해지던 손바닥 한가운데는 점차 붉게 충혈되더니 마치 살 가죽 안에서 무언가 둥근 고깃덩어리가 제멋대로 회전하는 듯한 불쾌한 통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윤학의 육신에 완전히 안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깊은 밤, 타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깬 윤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불 밑에서 펼쳐든 그의 손바닥 한가운데 시뻘건 피로 물든 눈꺼풀이 서서히 열리며 거대한 눈동자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학의 신경과 혈관에 완벽히 연결되어 윤학이 고개를 돌리는 대로 손바닥 안에서 눈동자가 기괴하게 굴러갔죠. 손바닥의 눈은 거울을 보듯 공포에 질린 윤학의 얼굴을 뚫어지게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윤학은 손을 숨기려 붕대로 감았지만 손바닥의 눈은 붕대 틈새로 끊임없이 세상을 탐했습니다. 우연히 마당을 쓸던 늙은 하인과 손바닥의 눈이 마주친 순간 윤학의 머릿속에 기괴한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인의 이마 위로 핏빛 글씨가 떠올랐죠. 3일, 하인의 남은 수명이 고작 사흘 뿐이라는 잔혹한 이승의 성적표였습니다. 윤학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했던 예언은 정확히 사흘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인은 강가에서 발을 헛디뎌 허망하게 익사체로 발견되었죠. 시신을 보며 통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윤학은 극심한 오한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눈이 읽어낸 숫자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염라대왕의 명부에서 직접 빼내온 절대적인 죽음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윤학은 자신의 손에 깃든 존재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깨달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윤학은 방 안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걱정하며 아내 설화가 따뜻한 미음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죠. 설화가 손을 잡으려 하자 윤학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찰나 붕대 사이로 드러난 손바닥의 눈이 설화의 맑은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로 잔인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금야,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설화는 원인 모를 급성질환으로 피를 토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학은 그녀를 품에 안고 의원을 부르짖었지만 설화의 숨결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윤학이 울부짖는 동안에도 그의 오른손 바닥에 뜬 눈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설화의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을 아주 흥미롭다는 듯 잔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미칠 수 없었던 윤학은 망량의 고개 노파를 찾아가 손을 잘라달라며 도끼를 청했습니다. 노파는 윤학의 손바닥에 뜬 눈을 보더니 지팡이로 세차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저 눈은 타인의 수명을 읽는 게 아니라 네가 눈을 마주친 자들의 수명을 훔쳐먹는 약탈의 눈이다. 저 눈과 마주친 이들은 저 눈에게 남은 생을 빼앗겨 죽은 개야. 노파의 일갈의 윤학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파의 말은 참혹했습니다. 손바닥의 눈은 수명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치는 이들의 이승의 시간을 강제로 강탈하여 윤학의 육신에 강제로 주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과 아내의 죽음은 모두 윤학의 손바닥이 그들의 수명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일어난 살인이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윤학 자신의 수명을 억지로 늘리고 있었던 것이죠. 가족들의 수명을 흡수한 저주는 윤학의 몸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에서 시작된 기괴한 검붉은 핏줄들은 이제 팔뚝을 지나 어깨와 심장을 향해 뱀처럼 기어오르고 있었죠. 그 핏줄이 지나갈 때마다 뼛속을 갉아먹는 듯한 쾌락과 고통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윤학은 자신이 점점 인간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파먹고 사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을 죽일 수 없었던 윤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은장도를 찾아준 그는 자신의 오른손 손목을 통째로 잘라내려 했습니다. 윤학이 칼을 내리치려던 그 순간 손바닥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눈꺼풀을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학의 머릿속으로 엄청난 고통의 정신적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칼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의 눈은 이미 윤학의 중추신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윤학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오른손이 사리를 띤 채 올라와 윤학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숙주일 뿐이다. 거역하면 내 뼈를 부수겠다. 손바닥의 눈이 뇌리에 박히는 비명 같은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기생충이 숙주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윤학의 이성은 파멸했습니다. 이제 손바닥의 눈이 육신의 주인이 되었죠. 윤학은 자신의 두 눈을 흰 천으로 멀게 한 채 마을 거리로 나섰습니다. 본체의 눈은 가려졌으나 오른손 바닥의 눈은 탐욕스럽게 번뜩이며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응시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이마에 숫자가 새겨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윤학의 팔뚝은 그들의 수명을 빨아들이며 더욱 비대해졌습니다. 마을이 황폐해지자 사찰에 노승이 나섰습니다. 노승은 신성한 불법의 힘이 담긴 노소의 종을 가져와 윤학의 오른손을 통째로 가두고 법력을 담은 부적으로 봉인했습니다. 시각을 차단당한 손바닥의 눈은 비명을 지르며 검은 피를 토해냈고 윤학의 육신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승은 종 위에 쇠사슬을 감으며 경고했습니다. 이 눈은 인간의 욕망이 낳은 악귀다. 결코 이 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윤학은 오른손의 무거운 노소에 종을 매단 채 평생을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봉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노소의 종 안쪽에서 턱턱 하며 눈동자가 구리를 긁는 불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종의 미세한 틈새로 눈은 끊임없이 윤학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열어라. 내게 영원한 삶을 주마. 질기디 질긴 타인의 생명을 주마. 시간은 흘러 500년 뒤인 2026년 현재 조선의 한 무덤계에서 출토된 기이한 녹슨 노소의 종이 서울의 한 박물관 전시실에 진열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물이 주술적인 용도로 쓰였을 것이라 추측할 뿐 그 안쪽에 무엇이 갇혀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저 신기한 듯 유리창 너머의 녹슨 유물을 바라보며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박물관에 불이 꺼진 깊은 밤, 500년간 이어지던 노승의 봉인도 결국 수명을 다했습니다. 쩡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노소의 종 표면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그 미세한 틈새를 뚫고 오랫동안 굶주렸던 검고 비릿한 수명 약탈의 기운이 안개처럼 흘러나와 전시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수안이 마침내 현대의 숙주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플래시 불빛에 비친 깨진 유리관과 균열이 간 유물을 본 그는 관에 보고하는 대신 호기심에 이끌려 손을 뻗었습니다. 경비원의 손가락이 녹슨 노소의 종에 갈라진 틈새에 닿는 순간 종 안쪽에서 기다렸다는 듯 끈적한 촉수가 그의 손바닥을 낚아채 정중앙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명은 전시실의 방음벽에 막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주저앉아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이 그의 손바닥 가죽이 찢어지며 500년 전 선비 윤학을 파멸로 몰고 갔던 그 탐욕스러운 노란 눈동자가
다시 세상 밖으로 눈꺼풀을 치켜떴습니다. 저주는 완전히 부활했고 새로운 시대의 신선하고 단단한 인간들의 수명을 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가끔 이유 없이 손바닥 한가운데가 모기에 물린 것처럼 가렵거나 단단한 굳은 살이 만져진 적은 없습니까? 수아는 이제 더 이상 조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쥐고 사는 스마트폰의 차가운 액정 뒷면, 당신의 손바닥이 닿는 그 자리에 납작하게 엎드려 당신의 눈동자를 노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만히 손바닥을 펼쳐보세요. 당신이 화면을 보는 동안 당신의 손바닥도 당신을 보며 남은 수명을 카운트다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이 마주친 순간 당신의 시간은 이미 저 눈의 양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얼마입니까?